안녕하십니까. 오늘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보시는 것 같이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한 개념과 현황, 그리고 친환경 동력원으로 적용되고 있는 배터리와 연료 전지를 적용한 선박을 중심으로 기술을 소개를 하고,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어떻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제회사기구 IMO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2030년, 2040년의 달성 목표를 설정을 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대체 연료라든지 친환경 기술 개발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탄소 중립, 우리가 얘기하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 그리고 기술 개발들을 더욱 확대하고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한 규제를 이 조선 해양 분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해양 분야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는 전 지구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 정도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증가량 자체가 거의 2배 가까이로 높기 때문에 다른 산업계보다는 감축이 훨씬 더 시급한 실정이 있고요. 이 때문에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선박 에너지원의 변화 전망을 보면 물론 발표되는 기간별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탄소 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 수소 추진 선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산업보다 먼저 환경 규제를 시작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처음 내연기관 추진에서 하이브리드 추진으로, 그리고 현재 수소 및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규제 측면에서는 EU에서 21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해서 2035년까지 휘발유나 디젤 엔진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선박에 비해서 추진 용량이 작기 때문에 충전소라든지 주유소를 여러 군데 설치할 수가 있어서 이런 전기화라고 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었지만, 선박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필요한 용량도 크고 자동차보다는 충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동차만큼의 빠르게 이제 바뀌지는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안 선박부터, 연안 선박이라고 하면 작은 선박, 소형 선박, 유람선, 그다음에 패신저십이라고 하는 차도선, 이런 작은 선박들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서 검증이 된다면 대양 항해를 하는 대형 선박으로 확대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선박의 전기 추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원이 최종 전기 모터로 전달되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배전반과 주파수 변화 장치라고 하는 VFD를 거쳐서 추진용 모터에 전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친환경인 동력원과 무탄소 연료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선박은 기존의 엔진이 아닌 전기 모터로 추진한 선박을 말합니다. 이때 메인 엔진과 전기 모터 추진 방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 있으며, 이 방식은 일명 축 발전기가 적용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전기 추진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메인 엔진 추진과 다르게 전기 모터를 2개 이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선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중화에 아주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서 엔진 축과 연결이 되는 인라인 타입과 엔진과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엔진 마운티드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유도기형 모터를 주로 사용을 하였었는데 지금은 영구 자성형 모터로 개발이 되어서 효율을 높이고 소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개발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방향, 단방향이라고 얘기하는 PTO, PTI라는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단방향 기능만 구현을 하게 된다면 EED의 개선 효과가 약 3에서 4%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양방향까지 다 한다고 하면은 5%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전기 추진 선박은 다시 전력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발전기만을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배터리나 연료전지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외부 연료의 주입이 아닌 전기 충전으로 출력을 얻을 수 있고,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무탄소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박의 친환경 동력원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용량이라든지 공간 확보의 문제로 발전기의 일부를 이제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연안 선박의 경우에는 완전 탈탄소 무공해 선박을 위해서 배터리나 연료전지로만 추진한 방식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기술 개발로 인해서 향후 중대형 선박에서도 발전기 대체용으로 연료전지가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배터리 및 연료전지는 기존의 발전기 대비해서 유지 보수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 선박과 동시에 자율운항 선박이 적용이 된다면 자율운항 선박의 주 동력원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함에 따라서 전기가 가진 최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전기는 생산과 함께 소비된다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가 리튬 계열의 배터리로서 그 구성은 셀을 가지고 모듈을 구성을 하고요. 그 모듈을 하나의 단위로 가지고 팩을 구성을 하고 이 팩들을 어레이라는 형태로 나열하기 때문에 점점 더 용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장점은 순간에 이제 고출력 성능을 낼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피크 부하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응답 특성이 매우 빠르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스토리지만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출가스를 제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얻는 친환경적인 방법인데 연소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제 무배출이 이제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2008년부터 운항을 하고 있는 독일의 이제 연료전지 여객선입니다. 함부르크에 있는 그 여객선이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350바라고 하는 압력으로 압축한 수소 탱크를 가지고 운항을 했는데, 최근에는 운항 거리를 더 느리고 그리고 더 많은 수소를 전하기 위해서 700바 2배 이상의 이제 압축을 더하는 그런 압축 탱크나 액체 수소 탱크를 적용해서 저장하고 선박의 이제 연료원으로 쓰이는 그런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선박용 배터리에 대한 표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셀부터 어레이까지 그러한 형태로 점점 더 용량을 늘려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선박용 배터리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체는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업체에서 성급의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공급 형태를 보시면 대부분 모듈을 10개 내외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팩 시스템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용량은 한 100kWh 정도로 이제 지금 평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컨테이너에다가 이러한 팩들을 여러 개 설치를 해서 메가와트급 이상의 대용량의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고, 이러한 시스템들은 대형 선박에 설치가 돼서 선박의 주전원, 보조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선박용 연료전지를 납품하는 업체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해외에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 업체들은 모두 다 선박용 시장에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형태를 보시면 배터리와 동일하게 연료전지 파워팩이라고 하는 기본 모듈을 가지고 2개 또는 4개 몇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팩 시스템으로 납품을 지금 하는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용량 자체는 수백 킬로와트 정도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팩 자체를 컨테이너에 넣어서
여러 개를 설치한 컨테이너 일체형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 자체는 점점 더 적용되는 선박의 사이즈가 커지고 선박에서 요구하는 이 출력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메가와트 이상의 제품으로 이제 공부하기 위한 형태로 컨테이너 타입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 추진 선박은 사실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면 약 4%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선종만 보게 된다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지고요. LNG 캐리어라든지 크루즈, 그리고 옵쇼어 드릴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전기 추진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이유 자체는 이 선박들은 전기 추진 방식을 적용할 때 가장 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영 소형선의 경우에는 현재는 통계가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선박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으로 건조가 되고 벌써 상용화돼서 운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전기 없이 배터리만으로 추진하는 전기 추진 선박이 현황인데요. 보시는 표에 보시면 이거 외에도 수십 가지, 수백 대의 이제 전기 추진 선박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까지는 배터리 자체를 하나의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설계를 해서 적용을 했다면, 현재는 향후에는 자율운항 선박이라든지 이런 전기 추진 선박에 적합한 여러 선종들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추진 자체를 모두 다 배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선박들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이제 주 전원이나 보조 전원으로 조금씩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선박과 같은 이제 한정된 공간에는 보다 많은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수소 저장 문제를 새롭게 액체 형태로든 아니면 그 다 다른 방식이든 이렇게 지금 개발하는 노력들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액체 수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기술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만 좀 더 시장에 더 확대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선박은 과연 친환경이 맞을까? 사용하는 전기를 충전을 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는데요. 그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면 결국 전기 추진 선박이 친환경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선박의 연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까지 모두 포함한 전생의 주기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규제가 도입이 되고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나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만든 전기가 아니면은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도 현재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그레이 수소, 부생수소에 대한 것들이 의존이 많은데요. 이러한 수소도 그린 수소로 만드는 방향으로 점점 더 확대가 돼야만 이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분해 방식을 통한 이제 수전해를 보면 그린 수소가 아니면 CO2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 전기 추진 선박의 친환경성은 연료를 어떻게 생산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성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박용 이 배터리 전기 추진 선박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탄소 연료라고 하는 수소나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IMO에서는 이제 CCC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안전지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제 스탠다드에서 보면은 국제 규격인 IEC에서도 선박용으로 적용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개발해 내고 있는데요. 현재도 선박에 특화된 배터리라든지 연료전지 규격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용 배터리는 2025년, 그리고 선박용 연료전지는 2026년에 제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법으로는 지금 전기추진 선박에 대한 기준들이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에 전기추진 선박 기준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선박용 연료전지도 2023년에 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안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이런 법에 따라서 시험과 검사, 인증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성급, 국내에 있는 한국 성급에서는 전기 추진 설비, 그다음에 연료전지, 배터리, 직류 배전과 같은 관련된 지침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개정을 통해 가지고 최신화 기술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R&D도 지금 같이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시장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고 봤을 때 스텝별로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일순간에 기술 개발과 동시에 이제 확장되는 이런 형태로 시장이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기술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규정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현황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왜 하느냐,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 개발 방향과 시장의 형성 자체가 많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의 모든 최종 목적은 탄소 중립,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이러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 해양 분야에서는 무탄소 연료의 사용, 그다음에 해양 에너지를 통한 새로운 이제 에너지원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정부와 그다음에 산업계, 그다음에 학계에서 모두 협력해서 개발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해외와 이제 경쟁을 했을 때 경쟁을 갖추고 개발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